저는 산골 작은 소방서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소방서에 얽힌 아주 특별한 사연인데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소방서에 발령받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정확히는 10년 전부터였죠. 매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출근하면 우리 소방서 정문 앞에 작은 국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대요. 흰 국화였죠. 처음엔 선배님들도 그냥 누군가 잘못 놓고 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누가 화분을 여기다 놔두고 갔어? 글쎄, 실수로 놓고 간 거 아닐까? 그런데 화분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있었죠. 선배님들은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냥 누군가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두고 간 거라고요. 아, 이 동네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화분 놓고 간 것 같은데. 그런가 보지 뭐. 그래도 기분 좋네. 우리 일하는 보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첫 번째 국화는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방서 안에 가져다 놓고 잘 키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해에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1년 후 똑같은 날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한 대원이 소방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깜짝 놀랐대요. 이거 또 있어.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던 거죠. 역시나 흰 국화였고 역시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던 그거 아니야? 그러게. 근데 왜 또 놓고 갔지? 같은 사람인가? 이때부터 선배님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봤답니다. 우리 소방서 정문에는 작은 CCTV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담당 대원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영상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니? 네, 화면이 그냥 까맣게 나와요. 마치 전원이 나간 것처럼. 근데 그 시간 전후로는 다 멀쩡하게 나오고요. 고장난 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한 게 다른 시간대는 전부 정상이에요. 딱 그 1시간만 영상이 없어요. 이상했지만 그냥 기계 오류려니 하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3년째, 4년째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국화 화분이 나타나면서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묘한 건 매번 CCTV를 확인해봐도 항상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딱 1시간 동안만 영상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매년 똑같은 시간에 영상이 없어진다니. 혹시 누가 일부러 카메라를 가리거나 고장내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카메라는 멀쩡하거든. 그 시간만 빼고는. 선배님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 혹시 예전에 우리가 구조했던 사람이 아닐까? 너무 고마워서 매년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왜 정체를 숨기는 거지? 글쎄,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조용히 감사만 표하고 싶은 거라든가.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아주 오래전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오래전? 그러니까 옛날에 이 동네에서 큰 화재가 있었잖아. 기록을 보니까 60년도 더 전 일이던데. 소방서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선배님들은 소방서 기록 보관실에서 본 오래된 사건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한 명의 소방관이 구조 활동 중에 순직했다고 적혀 있었죠. 혹시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보내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왜 10년 전부터 시작한 거지? 그 사고가 난 지는 60년도 넘었는데. 글쎄, 이제야 이 마을에 오게 됐거나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여러 추측만 무성했을 뿐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매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국화 화분이 나타났어요. 그 사이 저도 이 소방서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7년 전이었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선배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강 소방관, 너 우리 소방서 전설 들어봤어? 전설이요? 응. 매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국화 화분이 나타나. 벌써 4년째야. 국화 화분이요? 그래. 누가 갖다 놓는지 아무도 몰라. CCTV에도 안 잡혀.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일부러 카메라를 피해서 놓고 가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그 11월을 맞이하고 나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당직 근무였어요. 새벽 5시쯤 잠에서 깨서 소방서 안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정문 쪽을 바라보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히 기대를 했나 싶었죠. 그런데 1시간 후 6시 10분쯤 다시 정문을 확인했을 때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게 대체? 화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얀 국화가 예쁘게 피어있는 작은 화분이었고 역시나 감사합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어요. 이른 아침 시골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죠. 저는 황급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말대로 정확히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영상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시간만 지운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매년 빠짐없이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저도 이 국화 화분의 비밀을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께 뭔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제가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저는 일부러 당직을 자원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으면서 정문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창문으로 정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4시 30분, 5시, 5시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졸면 안 되는데. 저는 뺨을 꼬집고 일어서서 제자리 뛰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6시 15분이었습니다. 헐, 내가 잤어? 저는 황급히 정문을 확인했고 역시나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분명히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다음날 선배님들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웃으셨어요. 야, 너도 당했구나. 나도 한번 그래봤어. 분명히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정신이 놓여 있더라고. 저도요. 마치 누가 잠들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야.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누가 감시를 써든 몇 명이 함께 지켜보든 꼭 그 시간이 되면 알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와서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면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이 갖다 놓는 게 맞나? 그럼 뭐야? 귀신이 놓고 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신기하다는 거지. 어떤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일지도 몰라. 그분은 그냥 조용히 감사만 표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분의 마음을 존중해주자.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화분을 받고 소방서 안에 정성스럽게 모셔두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 국화는 신기하게도 시들지 않고 오래갔어요. 마치 특별한 힘이 깃든 것처럼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왔어요. 작년 초에 우리 소방서에 신입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민준이었어요. 26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민준아.
열심히 하자. 민준이는 정말 열정적인 친구였어요. 훈련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항상 먼저 나서서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 소방서의 전설에 대해서도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선배님, 그 국화 화분 이야기 진짜예요? 응, 진짜야. 올해 11월 되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와, 신기하다. 저도 꼭 보고 싶어요. 많이들 정체를 밝히려고 했지만 아무도 못 봤어. 넌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해봐. 근데 아마 너도 못 볼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첫째 주가 왔습니다. 민준이는 진짜로 당직을 자원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깨어서 정문을 지켜봤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민준이가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왜 그래, 민준아? 저 봤어요. 화분 놓고 가시는 분 봤어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짜로? 네, 진짜예요. 어떻게 본 거야? 졸리지 않았어? 저도 졸렸어요. 근데 제가 알람을 10분마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5시 50분쯤 됐을 때 누군가 오시는 게 보였어요. 누구였어? 할아버지였어요.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 우리는 숨을 죽이고 민준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화분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문 앞에 조심스럽게 화분을 놓으시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 잘 안 들렸는데 뭔가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시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뛰어나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께서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도 봤다고 했어요. 마을 뒤편 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대요.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근데 괜히 그러면 신뢰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매년 이렇게 감사를 표하시는데 우리도 그분께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결국 우리는 민준이와 함께 그 할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여쭤봤죠.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사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계세요? 키가 이 정도이시고 허리가 좀 굽으신. 마을 이장님께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산 너머 작은 집에 사시는 최 노인장 아닐까? 최 노인장이요? 응. 최영수 어르신. 올해 76이신가? 평생 혼자 사셨어. 자식도 없고. 어떻게 가면 될까요? 산 너머로 한참 가야 해. 거기 오래된 작은 집 하나 있거든. 우리는 다음 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와 저, 그리고 선배님 한 분, 셋이서 갔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인가 봐.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희 소방서에서 왔는데요. 한참을 기다리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본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방서요? 네. 저희가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들어오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집안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이불,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방관 한 분의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을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화분 놓고 간 게 나라는 걸. 네. 저희가 궁금해서. 할아버지, 혹시 왜 매년 화분을 갖다 놓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오래된 이야기야. 괜찮으시면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소방관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나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었네. 바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지.
내가 10살 때까지 이 마을에 살았어. 우리 가족은 마을 입구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 겨울이었지. 11월 첫째 주 월요일 밤.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서 깼어. 불이 났더군. 정신없었어. 엄마가 나를 깨우면서 소리를 질렀지. 나가야 한다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불길이 집안을 휩싸고 있었어. 우리는 갇혔지.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창문 밖은 불길로 둘러싸여 있었어. 그때 소방관들이 오셨겠네요. 그래.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 이 마을 소방서에서 온 거였지.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한 소방관이 달려왔어. 할아버지는 벽에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분이었어. 저분이 나를 봤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해줄게.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창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안았어.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 불길을 뚫고 나가면서 계속 말했어.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를 밖으로 대피시킨 후에 그분이 다시 들어갔어. 내 부모님을 구하러. 사람들이 말렸어.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분은 들어갔어. 그리고 그분은 못 나왔어. 건물이 무너졌거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님도 못 나왔어. 그날 내가 혼자 살아남았지. 그분 덕분에. 할아버지.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몰랐어. 10살짜리 꼬마였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새 장례가 끝나버렸더군. 친척 집에 맡겨졌고 그 후로는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네. 내가 살아있는 건 그분 덕분이니까. 그분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줬으니까. 그래서 화분을. 10여 년 전 나는 이 마을로 돌아왔어. 고향이었으니까.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늙어서 돌아오고 싶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마을에 돌아와서 소방서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추모비가 있더군.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봤는데 네, 거기 날짜가 적혀 있었어. 순직하신 날짜. 그 중에 64년 전 11월 첫째 주 월요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지. 그날이었거든. 내가 구조된 그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 나를 구해주신 그분이 바로 이 소방서 분이었다는 걸. 60년도 넘게 찾던 그분이 여기 계셨다는 걸.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분이 날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나는 그날부터 매일 그 추모비 앞을 지나갔어. 그리고 생각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 그래서 화분을 가져오신 거군요. 그래. 국화는 추모에 꽂히잖아. 그리고 11월은 그날이었거든. 그날 불이 났던 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름도 몰라?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그냥 화분을 놓고 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배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분 이름을 알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분께 제대로 감사를 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소방서로 돌아와서 60년도 더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또 뒤져서 그날 순직하신 소방관의 이름을 찾아냈죠. 김태준 소방위님이셨어.
38살에 순직하셨네. 64년 전이야. 가족은 부인과 딸 하나. 우리는 기록을 정리해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계셨어요. 김태준 소방위님.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이셨습니다. 이제야 이름을 알았네. 60년도 넘게 몰랐는데. 할아버지, 김태준 소방위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셨대요. 많은 사람을 구하신 분이라고. 그랬겠지. 그분은 영웅이야. 나의 영웅이고 이 마을의 영웅이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혹시 그분 가족분들께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 덕분에 누군가 살아서 평생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물론입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김태준 소방위님의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딸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66살이 된 분이었죠.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니요? 네. 제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최 할아버지께서 김태준 소방위님의 딸분을 만났을 때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따님,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분이 계셨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구하신 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잘 살고 계실까? 저는 제대로 감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몰랐어요. 60년이 넘도록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구한 생명이 이렇게 잘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두 분은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그 후의 삶을, 그리고 매년 화분을 놓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딸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소방관 일을 사랑했는지를, 항상 누군가를 구하는 게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그분은 정말 영웅이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냥 사람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이세요.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화분을 놓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준 소방위님의 딸분과 함께 오셨어요. 두 분은 함께 화분을 놓고 함께 묵념을 하셨죠. 그리고 올해 작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우리는 아침 일찍 소방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딸분만 오셨어요. 할아버지는요? 딸분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편안히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야 제대로 감사를 전했다고,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딸분은 화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셨어요. 자기가 못 오게 되면 제가 대신 와달라고.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날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60여 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라고.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소리내어 울었고 선배님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김태준 소방위님과 최영수 할아버지를 함께 추모합니다. 김태준 소방위님의 딸분도 매년 오셔서 화분을 놓아주세요. 이제는 우리도 함께 화분을 준비하고 함께 묵념을 합니다. 그 화분은 신기하게도 아직도 시들지 않고 있어요. 마치 두 분의 영혼이 그 꽃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감사와 소방관의 헌신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꽃을 영원히 피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신입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야.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구한 한 사람이 60년을 더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신입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안에 놓인 국화 화분을 바라보죠. 그 화분은 우리에게 매일 말해줍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지난주에는 김태준 소방위님의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 소방관의 손녀예요. 어머, 어서 와. 많이 컸네. 제가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청년은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영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시험 보고 꼭 소방관 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유산이야. 김태준 소방위님의 헌신이 최영수 할아버지를 살렸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전해졌지. 그리고 이제 그 뜻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구한 생명들이, 그 생명들이 전하는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헌신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김태준 소방위님, 최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매년 11월이 되면 저는 소방서 앞에 놓인 국화 화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김태준 소방위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어제도 화재 출동이 있었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한 아이가 창문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김태준 소방위님이 최영수 할아버지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제가 구하는 이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며 살아갈 거라는 걸.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내려왔을 때 아이 부모님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소방서로 돌아와서 국화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화분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격려하는 것처럼,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민준이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김태준 소방위님처럼요. 넌 이미 훌륭한 소방관이야. 너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우리의 헌신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요. 오늘도 소방서 앞에 국화는 피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그 꽃은 우리에게 매일 말해주죠. 감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헌신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생명 하나하나가 세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화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김태준 소방위님, 최영수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우리 소방서 앞에 나타나는 국화 화분의 비밀. 그 안에 담긴 60여 년의 감사와 한 소방관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어가는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꼭 전하세요.
그 감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방관들, 경찰관들, 의료진들,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국화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